안녕하세요. 사람사랑 대표 이선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국 약대 학생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사람사랑 멘토인 좋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팅엄 약대를 졸업하고 영국의 노팅엄과 런던에서 여기저기서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약사 면허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제 이름은 조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람사랑 유학원 학생들 대상으로 약대 학생들 위주로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걸 도와주고 있는데요. 혹시 도와주고 있는 걸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유학원에서 이제 5시간 정도 사이언스 과외를 제공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후에 인터뷰라던가 자기소개서 이런 거 필요한 친구들 과외를 제공해 주고 있고, 사이언스, 그러니까 과학에서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혹은 뭐 수학이 필요한 친구들은 수학까지 해서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여름 시즌이나 이렇게 좀 여유로울 때는 워크 익스피리언스 유학원이랑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해 주면 사실은 끝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질문하면 또 답변해주고, 이런 거 답변해주고, 심지어 급여도 얘기해주고, 어떻게 인턴십 구하는지도 얘기해주고, 사실 그건 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번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요. 네. 그래요. 저희가 1대1로 5시간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혹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선 5시간 수업은 학생들마다 수준이 워낙에 다른 점이 파운데이션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검정고시인 친구들도 있고, 한국에서 이미 과학을 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찍먹한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친구들이 있어서 사람마다 수준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는 그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필요한 거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케미스트리가 완전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은 케미스트리 아톰이란 무엇이며 뭐며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처음 이제 파운데이션 가서 화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초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 나는 케미스트리는 괜찮은데 바이올로지가 조금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바이올로지 위주로 해주고 있고, 나는 이거도 저거도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은 케미스트리에선 이런 거 배운다, 바이올로지에서 이런 거 배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요런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사이언스 완전 자신감이 있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나 혹은 뭐 면접,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이 있으니까, 혹은 자기소개는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런 거 위주로 조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에 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거의 2016년인데 거의 10년 차인데, 그때는 온라인으로 사실 그룹 수업을 좀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 그룹 수업 하다가 제가 좀 느끼는 게, 학생들 레벨도 다르고 영어 레벨도 다르고 이해하는 폭도 다르고 왜 하다 보니까 참석률이 좀 적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한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룹 수업하고 지금 1대1 수업하고 그 차이점을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그룹 수업은 그룹 수업도 역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이랑 약속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아무래도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덜하죠.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참여할 거야. 그러니까 근데 1대1은 학생도 그렇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로 약속이거든요. 우리 뭐 일요일 오후 2시에 만나자라고 하면은 어쨌든 일요일 오후 2시에 접속해서 만나기로 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참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참석률이 거의 100%인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 학생들의 특성상 수준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수준을 좀 1대1 수업을 통해서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그룹 수업이랑은 굉장히 다른 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룹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의 그 반응하고, 그 다음에 1대1 수업하면서, 그죠? 저희랑 친밀도라든지, 선생님하고 친밀도라든지 그런 게 완전히 좀 달라졌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이 여기 있지만, 사실 공부도 배우지만 사실은 성실성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직업적으로도 물어보기도 훨씬 좋고,
그리고 나는 이런 게 부족한데 이런 거를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추가적으로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물어보기에도 편하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저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드백이 사실 굉장히 좀 좋거든요. 아까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학업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뭐 성실성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그 저희 학생들이 그죠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파운데이션 하는 동안에 그런 교재라든지 아니면 나만의 노하우 뭐 그죠? 왜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누구랑 가르치기 시작하든 간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목표가 제가 필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스스로 뭔가 동기부여가 돼서 제가 옆에서 뭔가 뭐라고 하지 않고 제가 옆에서 숙제 너 이거 해와 라고 하지 않아도 좀 스스로 이런 걸 찾아볼 수 있고 새로운 내용을 들었을 때 이거 이전 단원에서는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배우는 단원에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을 이제 수업 시간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던 방법이 아마 학생들이 이후에 대학 공부하거나 혹은 이후에 파운데이션 뭐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파운데이션 공부를 하면서 이전에 수업 잠깐 했던 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대학 공부하기에도 좀 같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좀 준비가 좀 잘 되어가는 상황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는 사실은 과외 선생님이 과외를 많이 해주면 좋지 많은 시간을 하면 좋지 왜 이렇게 돈만 있으면 많은 시간을 과외했으면 좋겠지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코칭을 해줘서 스스로 공부하도록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과외 선생님 해서 과외를 많이 하는 게 좋겠지만 사실은 두 발로 서도록 해주는 게 사실 제 임무가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도움이 받을 부분은 받고 또 그러면서 사실 이제 목표 자체가 내가 스스로 대학 과정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여야 그렇죠. 하지 사실 파운데이션의 시험을 잘 봐야지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랑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이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저한테 과외를 많이 들어라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때까지 저희가 옆에서 끊임없이 그것은 도와드릴 거예요. 하지만 공부를 저희가 대신해 줄 수는 전혀 없는 거니까. 그리고 5시간에 좀 부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주긴 하는데 공부할 개인적인 방향을 좀 알려주기도 하세요? 공부할 방향을 제일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저랑 수업하는 친구들은 아마 익숙하겠지만 이제 학교에서 어떤 단원 공부하면은 제일 먼저 학교에서 줄 때 학습 목표. 이 단원에서는 뭘 그렇죠. 배우는 게 너의 목표다. 그래서 이 단원과 다음 단원을 연결지어서 여기서 이걸 배우기 때문에 다음 단원에서 이걸 배우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유기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학생들마다 좀 맞는 방향성을 제공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디테일을 좀 제가 채워나가려고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결국에는 두 발로 서야 되고 그런 가르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왜 이러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혹시 기억에 남는 학생 있으세요? 과외를 하면서 정말 성적이 부족했는데 좀 좋은 점수가 됐다든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학생이 좀 성적을 받았든지 뭐 너무 많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뭐 좀 저 친구는 과학이 되게 근데 사실 안 되어 있는데 된 친구들이 많아서 뭐 안 되어 있는 거나 내가 과학을 처음 배우는데 공부를 잘 받아서 기억이 난다기보다는 저는 과학에 관심이 없었는데 혹은 이거 화학이나 생명과학 재미없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그런 친구들이 좀 오랫동안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파운데이션에서 성적을 잘 받는 거는 사실 조금만 노력을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조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그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뭐 어떻게 보면 먹고 살게 되는 약학이라는 이 학문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된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파운데이션을 하는 학생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쵸. 이 파운데이션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이 학생이 좀 달라지는지 내 느낌은 좀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내가 과학을 완전 잘했다. 뭐 혹은 나는 한국에서 과학
본 적이 없다. 이거가 큰 차이를 가져오진 않는 것 같아요. 아, 물론 그래요? 네. 한국에서 과학 공부를 이미 했으면 사실 뭐 용어적으로 뭐 개념적으로 익숙하긴 하겠으나 한국에서 과학 공부가 생각보다 디테일하진 않아요. 한국에서 한국 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과학이나 수능이 뭐 예를 들어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유전의 응용 문제를 많이 푸는 식으로 공부를 한다던가 뭐 화학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 많이 하는 거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조금 치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영국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게 보통 이 예를 들어서 평형 상태의 정의란 이거야. 확산의 정의란 이거야. 그래서 정의를 바탕으로 개념을 조금씩 쌓아가고 이전에 배웠던 개념과 지금 배우는 개념을 좀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기보다는 내가 과학적인 사이언스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으면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데는 확실히 익숙하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파운데이션 기간을 지내느냐에 따라서 백그라운드와 상관없이 약학 공부를 할 준비가 되어지는 거는 좀 다양한 것 같아요, 학생들마다. 그래서 진짜 제 경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이언스를 되게 잘한 사람이 항상 그 학교에서 톱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영어를 되게 잘하고요. 많은 질문도 하고요. 그다음에 약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친구가 졸업할 때 장학금도 받고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좀 이해가 많이 되네요. 인터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영어 부분도 있고요. 영어에 같이 따라오는 인터뷰가 가장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줄 수 있는 조언이 있으세요? 인터뷰는 일단 뭐 조언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예를 들어서 이 학교는 리서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우리는 아카데믹한 것보다 클리니컬한 게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학교마다 조금씩 성향이 다르고 같은 리서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라 할지라도 어떤 학교는 뭐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활발하게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학교는 우리는 뭐 파마스티컬이라고 해서 약을 어떻게 포장하는지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 라고 해서 연구 분야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학교를 가고 싶은지, 나는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나는 대학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분야에서 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사람인 건지에 따라서 나의 인터뷰나 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이 당연히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영국이랑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약국의 역할과 약사의 역할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영국에서의 약국이나 약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영국에서 약사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는구나. 영국 약사는 이런 종류가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들도 있고 병원에서 일하는 약사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각각이 어떤 역할을 가지는구나에 대한 리서치가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이 어떤 자질을 필요하면 나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고 그 자질을 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쌓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걸 차근차근 하다 보면 인터뷰 준비 자체가 막 크게 어렵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처음 인터뷰를 준비할 때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에서 면접을 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 한국어로도 면접을 안 본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또 영어로 하려고 하고 심지어 약대 면접이다 보니까 인터뷰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있고 실제로도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식으로 딱 앉아가지고 자 지금부터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자기소개를 저는 제 이름은 이거고 나이가 이거고 이런 식으로 좀 뭘 말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면접을 못한다기보다는 방법을 모르고 익숙하지 않아서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한 사람은 좀 유리하고 영어를 못한 사람은 좀 불리할 텐데 어떠세요? 영어에 따른 뭐 인터뷰 준비 레벨은 어떻다고 생각되세요? 당연히 영어를 잘하면 일단 내가 말을 하고자 하는 이 수단, 소통의 수단이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배우는 속도가 빠르고 익숙해지는 속도가 빠르고 발전의 속도가 당연히 빠릅니다. 근데
영어가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난 무조건 인터뷰 못 볼 거야. 이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나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구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알맞게 집어넣는 이제 그래서 준비 과정이 사람마다 좀 많이 필요한 게 그런 이유에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대 인터뷰가 사실은 이제 입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떠올랐는데, 전에는 사실은 약대 인터뷰를 전혀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약대 인터뷰를 안 하는 학교가 없고, 사실 제 학생들도 떨어진 이유가 약대 인터뷰인 경우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약대 인터뷰는 트레이닝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학교별로 물어보는 스타일도 있고, 뭐 약사의 역할도 뭔가 물어봤을 때 내가 기존에 준비한 답변을 바탕으로 이렇게 대답해야지 라는 것들이 그래도 지식적인 면으로 내 머릿속에 잘 들어와 있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에티컬 퀘스천 같은 경우도 뭐 약사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나는 스탠다드가 뭐지? 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NHS 밸류가 바탕으로 이런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나는 애초에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외우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물어볼 수 있는 거에 대한 지식적인 거를 내가 잘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거에 대해 다 잘 답변할 수 있도록 내가 답변 연습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실전 인터뷰 제공해 주실 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명이 여러 회차에 거쳐서 이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전 회차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 이제 이 멘토 입장에서는 보이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가 보이는데 회차를 거듭하면서 좀 이 학생의 답변이 디테일해지는구나. 이 학생의 답변이 좀 뭘 말하고자 하는 걸 많이 좀 이제 리서치를 했구나. 좀 약간 이제 현실화돼서 뭔가 좀 솔리디파이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조금 많이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터뷰 준비는 여러 번 부딪혀보고 그렇죠. 또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내가 준비한 답변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보고 이거를 실제로 반복해보고 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학생들의 멘토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램 리포트 작성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실험을 하는 일은 뭐 많이 있지만 실험을 하고 그거를 뭔가 정리하고 본인의 뭔가를 주장하는 랩 리포트, 보고서 형식을 쓰는 일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파운데이션에서도 그렇고 대학교를 진학하고 나서도 그렇고 어떤 실험을 하면 어떤 레퍼런스와 함께 나는 이러이러한 실험을 했고 뭘 증명하고자 했으며 이 실험에서는 이런 결과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되게 포멀한 형식의 실험 보고서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파운데이션에서도 랩 리포트가 기말고사, 중간고사 점수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하고 하는 이제 사람 유학원 친구들에게는 랩 리포트를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실험에서는 뭘 주의해야 되고 작성할 때는 어떤 뭐 자료를 써야 되고 레퍼런스는 어떻게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되며 뭐 인트로덕션에서는 어떻게 뭐 디스커션에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조금 이런 가이드라인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대를 제대로 졸업하고 이수하기 위해서는 약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인데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있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유학원에서 제공을 해주시는 건데 work experience라고 해서 한국 학생들은 아무래도 영국의 약국이나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외국인으로서 저희는 영국 가면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으로서 어떤 점이 어려웠는가 그거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조금 준비되면 좋은가 등등의 것들을 work experience라는 이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학원으로서 얘기하기 힘든 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약사의 유급률, 약대 유급률인데 이건 사실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거든요. 예. 그죠? 그래서 약대를 제대로 졸업을 하고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좀 주고 싶으세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파운데이션 과정이 정말 입시에 있어서 뭔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정말 내가 거쳐가는 한 단계라고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에서 나 무조건 점수 잘 받아가지고 어디 약대를 입학해야지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사실은 파운데이션 과정 동안 나는 이런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또 나는 이러이러한 공부가 좀 약하니까 이 과정 동안에 혹은 이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준비를 잘 해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A레벨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유기화학, 올가닉 케미스트리라던가 혹은 바이올로지 같은 부분이 개념이나 실질적으로 좀 많이 약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기가 알고 나는 대학교에서 약학을 공부를 할 거니까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좀 메꿔야겠다. 아니면 파운데이션 할 때 나는 이렇게 공부를 안 해봤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감을 잡고 그런 거를 위주로 공부를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파운데이션 통과라든지 이거에 목표를 두지 않고 정말 제대로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그죠? 대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좀 쌓아야 된다. 사실 이게 파운데이션 이름이고 사실 그런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반드시 파운데이션 합격이 아니라 그죠?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파운데이션을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언인데요. 사실 조은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그죠? 입시도 해봤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해서 또 장학금도 받아서 노팅엄 대학교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트레이닝도 하고 그 다음에 약사 고시도 합격하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약사로도 근무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예비시험까지 합격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많은 경험이 있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조언 뭐 한마디만 좀 얘기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이제 간 사람으로서, 그냥 선배로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만약 다시 그 시점에 돌아간다면, 그리고 그 비슷한 시점에 서 있는 학생들한테 꼭 자기 스스로한테 질문을 많이 해보는 버릇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꼭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좋은데 실제로 이 학교는 이걸 가지고 있나? 이거를 뭐 구글 지도를 검색해서 학교가 이렇게 생겼네?를 본다거나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학교 지금 리서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나도 할 수 있는 건가?를 위해서 나의 기회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학교에 문의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학교 다니고 있는 선배들한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공지사항 같은 거를 좀 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좀 스스로 독립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뀔 텐데 외국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런 상황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좀 행복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잘 될 수 있는 길을 잘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얘기 마지막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학생들 많은 도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